우리 법인세법 교재 136페이지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가액의 기본 원칙은 기업회계 기준하고 거의 같아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더하고, 자가 제조나 자가 건설한 경우는 제조한 경우는 제조원가, 건설한 경우는 건설원가에다가 취득 부대비용 더한다는 얘기죠. 원재료비, 농업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하고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합계액을 더한 게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고, 현물 출자, 물적 분할에 의해서 현물 출자나 물적 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나 자산 같은 경우 주식발행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이런 경우는 당해자산의 취득에서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고 시가를 한도로 하고, 이런 거는 잘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거의 나오진 않는데,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 기타의 번호, 교환이나 소중을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고, 단기금융자산 등은 단기매매증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매입가에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기업회계에서도 취득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안 들어가고 수수료비용 처리하잖아, 그치? 그래서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본대요. 요거 이론 문제 보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론 문제 보기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은 취득원가를 0원으로 본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37페이지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문제, 저가 고가 매입. 저가 매입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는 거예요. 그지? 결과적으로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특수관계 없는 일반적인 저가 매입의 경우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고가 매입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경우는 시가 초과한 금액은 취득원가에 안 들어갑니다. 즉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경우는 시가를 취득원가로 보기 때문에 시가 초과한 금액은 취득원가에 안 들어가고,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을 초과한 금액도 취득원가에 안 들어가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정상가액까지만 취득원가로 본다는 거지, 그지? 정상가액까지만. 정상가액 초과하는 금액은 무슨 기부금? 의제? 기부금이었죠, 그지? 의제 기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고가 매입과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에 대해서 첫 번째 고가 매입. 특수 관계자로부터 취득 시 취득원가는 시가를 취득원가로 해요. 고가 매입 있을 때, 그지? 시가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시가 초과액은 행위 계산 부인에 들어가고,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수 관계자 외
특수관계자 외로부터 고가매입시 취득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했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했으면 정상가액을 취득원가로 봅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의 130%까지, 즉 정상가액 초과액은 이제 기부금으로 보고요.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와 거래인 경우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봐요. 즉 시가 미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들어가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거래한 경우는 정상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싸게 판 경우는 70%, 비싸게 사는 경우는 130%, 싸게 파는 경우는 70%를 양도가액으로 본다. 즉 정상가의 미달액은 이제 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적으면 금방도 나온 거지만, 특수관계자인 개인 주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경우 취득원가는 시가입니다. 시가. 즉 시가 미달액은 입금산입 유보 처리합니다.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두 번째,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 건설자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배울 때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물 차입할 때 건설 적격자산,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적격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적격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취득가액 처리해줘야 되고,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송금 산입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자 비용 계상한다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 처리한다. 세법에서 얘기하는 송금은 기업 회계를 얘기하면 비용 처리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 연불이라는 것은 늦추어 돈을 지불하는 거 우리가 연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지? 늦추어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할부 취득이나 할부 판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나 장기 금전 대체 거래에서 발생하는 장기성 채권 채무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기업 회계 기준상 KIFRS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KIFRS라고 얘기합니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현재 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명목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장기성 채권 채무에 대해서 기업 회계는 현재 가치 평가, 장기성 채권 채무에 대해서 기업 회계는 현재 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법인세법은 현재 가치 평가를 배제하고 명목 가치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기 연불 조건에서 법인이 결산한 확정함에 있어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장기 연불 조건에서 법인이 결산한 확정함에 있어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도 이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런 이제 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장기 연불 조건 등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은 장기 연불 조건 등의 매입 거래에 대해서 원칙은
명목가액 평가하지만 현재 가치 평가를 현재 가치 평가를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건 다른 표현이구나 지금. 명목가액 평가한다는 얘기는 명목가액 속에 무슨 가치 할인 차금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명목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상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경우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경우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현재 가치 평가하면 현재 가치가 취득원가고 명목가치 평가하면 명목가액 속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까지 취득원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업회계는 장기 연부 조건 등의 매입거래에 대해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하고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은 명목가치 평가가 원칙이지만 현재 가치 평가한 것도 허용하다 보니까 현재 가치 평가한 것도 허용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도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장기금전 대차거래는 법인세법은 명목가치 평가, 현재 가치를 수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는 현재 가치 평가, 세무조정이 발생하는데 세무조정이 그래서 세법은 명목가치 평가, 기업회계는 현재 가치 평가. 주석을 보니까 장기금전 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의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계상해서 단기 손익 이번 연도에 수익과 비용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의 계산상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 비용 또는 이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의 계산상 입금 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데요. 요거 이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장기 금전 대체 거래는 금전 대체 거래가 여러분들 그 차입금, 장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 대체 거래 의미가 장기 차입금, 장기 대여금. 세법은 현재 가치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는 현재 가치 평가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산부채의 평가 기준. 이거는 한번 쓰고 들어갈까? 이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장기 연물 조건 등의 매입거래 시대건가는 기업회계에는 현재 가치 평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명목가치 평가, 즉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평가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상품을 샀어. 상품이 현재 가치가 1,000,000원짜리야. 현재 가치가 1,000,000원짜리. 근데 2년 할부로 샀어. 2년 할부. 그래서 장기 외상 매입금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1,200만 원이야.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럼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인데 명목 가치가 1,200만 원이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얘기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으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현재 가치로 평가했을 때. 여기는 지금 현재 가치 평가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업 회계가 현재 가치 평가라는 얘기죠. 그지? 명목 가치 평가는 법인세법은 명목 가치 평가예요. 명목 가치 평가는 상품 명목 가치 1,200만 원. 장기 외상 매입금 명목 가치 1,200만 원. 명목 가치 평가하면 지금 이 명목 가치 속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취득 원가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이라는 얘기. 근데 세법은 결과적으로 둘 다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그지? 이 법인세법은 원칙이 명목가치평가, 기업회계는 원칙이 현재가치평가지만, 예, 현재가치평가한 것도 세법은 허용하니까,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으면, 얘는 취득원가에 안 들어가는 거고,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별도로 회계 처리 안 했으면, 현재가치 할인 차금까지 무슨 원가에 그냥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만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산부채 평가 기준, 기본 원칙, 예.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의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평가에 속한 사업연도 및 그 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 장부가액은 불평가하기 전에 가액을 한다. 즉 원칙적으로 평가증가 평가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원가법이라는 얘기, 원가법. 평가증가 평가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가 이익 잡아도 입금불산이, 평가 손실 잡아도 평가는 미실현이니까 손금불산이,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앞에서 했던 거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 즉 증액에 대해서 입금 인정이 되고요. 재고자산, 유가증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평가한 금액. 가상자산은 이건 2023년도부터 한대요. 선의선출법에 따라 평가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은 그 뭐지? 그 가상화폐하고 요즘 그 NFT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NFT. 자산의 감액. 감액은 평가손실이잖아. 그지? 평가손실도 원칙은 미실현 손실이라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그 장부가액에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에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즉 감액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사업연도에만 결산조정으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고자산은 파손 부패로 인한 평가손실, 사업연도 종료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평가손실로 손금 인정이 되고, 결산조정이니까 장부의 비용 계상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고정자산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및 채굴 예정량의 체증이나 폐광사유로 인해서 파손 또는 멸시된 금액도 사업연도 종료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평가손실로 손금 인정이 되고요. 다음에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 기업이 된 경우에
당의 주식. 여기 이제 파산 얘기는 파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각각 상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자 발행한 것, 비상정법인의 주식 이런 것들은 사업연도 종료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평가손실로 송금 인정이 되는데 법인별로 주식가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은 남겨놔야 돼요. 이런 거 우리가 비만가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비만가액. 있다는 표시는 해달라. 회사가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주가가.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평가손실로 인식하는데 만약에 시가가 1,000원에 미달하면 1,000원은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다는 표시. 비만가액의 의미는 있다는 표시를 해달라. 시가가 만약에 10원이라고 하더라도 1,000원은 남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야. 1,000원은. 장부가액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평가손실로 송금 처리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1,000원 시가가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000원은 비만가액으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도라든가 파산으로 인해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비만가액 1,000원은 남겨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 할 때 나오는 건데 이런 얘기예요. 그 재고자산의 적합법 평가로 인한 평가손실은 이건 신고조정이야. 재고자산의 적합법 평가로 인한 평가손실은 신고조정입니다. 근데 적합법 평가가 아니라 파손이나 부패로 인해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평가손실을 결산조정으로 송금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야. 적합법 평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손이나 부패로 인해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은 결산조정에 의해서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차 끝내고